가천대학교에도 신설학과가 있습니다. AI가 요즘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가천대학교가 소프트웨어 쪽의 특성을 좀 강조하는 만큼 AI 소프트웨어 학과를 2020학년도부터 신입생 선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2020학년도 가천대는 인문계열에서는 심리학과, 자연계열에서는 AI 소프트웨어의 인공지능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인문계 학생이라면 반길 만한 소식 같아요. 왜냐하면 심리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지 않은 데다가 또 인기 학과이다 보니 합격선이 높은 편이죠. 네, 뽑는 인원이 많지 않고 또 대부분 이제 합격선이 높아서 사실은 심리학과를 가고 싶어도 내 성적으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가천대학교에서는 적성고사 전형으로도 심리학과를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지 교과 우수 전형으로는 심리학과 지원이 좀 어렵지 않을까 고민했었던 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리학과는 교과인 학생부 우수 전형으로 6명, 올해 2020학년도 기준으로 적성 우수 전형으로는 17명, 바람개비 1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바람개비 전형으로는 이제 6명, 이렇게 6명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 전형에 비해서 적성고사의 선발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에요. 물론 이제 2021학년도 즉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입을 치를 때까지 적성고사 전형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논의된 바로는 2021학년도 이후에는 적성고사가 폐지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적성고사로 내가 가천대 심리학과를 갈 수 있는 기회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적성고사는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3, 4등급선 학생들이 학생부 내신상의 불리함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학과예요. 작년에 이제 보면은 가천대는 보통 50문항을 1시간 동안 푸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영수가 다 나오죠. 빠르게 1분에 한 문항씩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라서 문제를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되고 기본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모르는 거는 넘기면서 푸는 요령도 좀 필요하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33개에서 35개 정도 맞춘다고 하니까 내가 평균선 이상, 즉 50문항 중에 35개 이상을 맞출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 4등급 선에서도 적성고사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천대를 가고 싶었어 또는 심리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조금 잘 나오지 않아서 학과를 전환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어 라는 학생이 있다면 내년에 가천대 심리학과를 도전해 볼 수 있게끔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전공은요. 학생부 우수자, 적성 우수 전형, 그리고 가천 SW 종합 전형, 또 바람개비 2 전형, 사회기여자 등등 해서 다양한 전형 요소로 총 50명을 선발합니다. 2020학년도에 신설된 학과이고 사실 인공지능학과 이런 명칭으로는 국내 최초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신설학과가 개설이 되면 사실 첫 해에는 이 신설학과에 대한 관심 때문에 관련 비슷한 학과들의 지원선이 조금 낮아지기도 하는 현상도 덜어는 있습니다. 인공지능학과는 1, 2학년에서 그러니까 학과 들어오면 1, 2학년 때 소프트웨어 코딩이라든지 수학 등 인공지능의 기초를 탄탄히 다진 뒤에 3학년, 4학년 때 인공지능의 개요, 컴퓨터 비전, 또 자연어 처리, 로봇공학, 데이터광학, 기계학습, 딥러닝이나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등 실질적으로 심화과정의 커리큘럼이 운영이 된다라고 해요.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자연어 처리라든지 기계학습 등과 관련된 즉 인공지능의 우수한 역량을 갖춘 교수진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유수 기업과의 산학과제 연구 프로그램을 공동 수행한다거나 산업체 인턴십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사실은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나중에 진로 후까지 고려한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학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천대는 이렇게 2020년 인공지능학과를 신설하기까지
그 역사가 좀 있어요. 2002년도에 소프트웨어 단과대학을 시작으로 해서 2010년도에 이제 소프트웨어 학과가 신설이 됐었고요. 그리고 15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산업대학으로 선정이 된 바가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학교인데 이런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학과를 개설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더 주목할 만하겠죠. 취업률 90%를 자랑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학과, 또 이에 더해서 인공지능학과가 신설되는 것이니까요. 소프트웨어 기술에 관심을, 나 소프트웨어 전공, 컴퓨터공학, 뭐 인공지능, AI, IT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로를 설정해 두고 있었던 학생들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천대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과목을 실시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인공지능학과의 커리큘럼 자체가 뭐 IBM이라든지 LG전자, 네이버 등등의 기업 관계자들하고 포럼을 거쳐서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나 의견을 반영해서 커리큘럼이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실질적인 실무 중심의 교육도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가천대는 이렇게 인공지능학과를 신설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인성과 성장 가능성에 중요한 부분을 두고 평가를 합니다. 즉 서류 평가를 함에 있어서 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등등이 다 있겠지만 가천대가 서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는 인성과 성장 가능성이라고 해요. 즉 얼만큼 도전 의식이 있느냐. 사실 여러분들 이 학과에 도전하려는 학생들은 고교 생활 동안에 이 관련 전공 탐색을 할 수 있는 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적인 부분, 즉 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토의하고 협업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팀 과제 프로젝트식으로 진행되는 분야이다 보니까 사실은 인성 영역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평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도 이 학생이 얼마나 대학에 와서 잘할 학생인가, 얼마나 발전적으로 성장할 학생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전 가능성은 고등학교 3년 동안의 노력 과정 중에 내가 적극적으로 도전했었던 활동 위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만큼 적극성을 띠고 도전할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기초 학업 능력, 전공 적합성은 각 20% 비중이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비중은 좀 적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비중은 적은데 기초 학업 능력이라고 하면은 관련 학과 쪽에선 수학, 물리, 영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전공 적합성이라고 해보면 이제 전공 적합성은 여러분들 어떤 거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코딩, 또 컴퓨터 이런 프로그램을 다루는 정보 과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정보 과목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코딩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배우고 프로그램 개발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과목에서의 어떤 산출물 내는 데 있어서 이 학생이 얼마나 자신의 역량을 발휘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의미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부터 가천대가 변화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소개서의 대교역 공통 항목이 3개인데 올해부터 가천대는 자기소개서 항목을 2개로 확 줄여버렸어요. 네, 2개 항목만 평가를 합니다. 아까 서류평가에서 뭘 본다고 말씀드렸나요? 인성하고 발전 가능성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도 역시나 2번과 3번 항목만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번 항목은 교내에 3년 동안 내가 주력했었던 교내 활동에 대해서 어필하는 항목이고 3번은 인성 영역에 대한 항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 자소서는 이 2개 항목만 받고 있어요. 올해부터. 1번 학업 역량이 빠진 거죠. 그래서 가천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내가 다소 내신이 아주 월등히 뛰어나고 내신 성적을 우수하게 유지하기가 좀 어려웠다 하더라도 교내 이 창의 체험 진로 동아리 또는 독서, 수상 이런 등등에서 이런 내 진로 전공과 관련된 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면 가천대에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협업 능력.
학교 내에서 다른 친구들과 조화롭게 어울렸었던 그런 부분도 강조된다면 더 좋겠죠. 봉사활동도 유의미할 거고요. 이렇게 주도적으로 도전해서 활동한 내용 위주로 보겠다라는 것들이 2020학년도 가천대 학생부 종합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방법이고요. 진로랑 연계된 활동들에 주력해야 된다는 거 2학년 학생들은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학 전공 쪽에서는 사실은 SW 전형이라는 명칭으로 따로 진행이 되는데 진행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SW 전형은 소프트웨어 전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AI 소프트웨어 학부의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같아요. 같은데 1단계가 서류 종합 평가로 4배수, 4배수, 정원의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 50%가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면접 비중이 좀 높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면접 비중이 높으니 이 면접에서는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점자 처리를 그럼 SW 전형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1순위는 면접평가 점수로 합니다. 면접 비중이 50%로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 점수를 가지고 동점자가 있을 때는 우선 선발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수학교과 석차 등급. 아,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갈 때는 면접, 그 다음에 수학교과, 그 다음 영어교과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수학, 영어 뭐 이런 교과들, 물리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동점자 처리를 면접, 수학교과, 그 다음에 영어교과 점수순, 그 다음에 영어교과에서 석차 등급이 먼저, 그 다음 순차적으로는 석차 백분율 순서로 동점자 처리가 진행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가천대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도전하는 학생들은 비교과 활동이나 진로랑 연계된 탐구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수학교과 성적, 영어교과 성적은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학업 성취도와 관련 세특 기록 신경 써야 되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이에 맞는 2학기 동안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에 대한 준비가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서류 기반 면접으로 해서 자기소개서 내용 바탕으로 대면에서 인성이라든지 성장 가능성, 기초 학업 능력, 전공 적합성을 보는 면접을 통과하면 이제 최종 합격이 되는 것이고요. 학생부 종합의 전형 이제 방식으로 이렇게 인성, 발전 가능성, 수학, 영어, 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생이라면 도전을 해볼 수 있다. 다만 탐구 활동 등에서 이제 코딩 관련 활동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요즘 여러분들 뭐 과학 창의 산출물 대회 이런 것들 교내에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코딩을 통해서 약간 움직이는 뭔가 기계를 만든다라든지, 네, 시간 내에 떨어지는 시간 타이머에 맞춰서 뭔가 자동적으로 뭔가가 제공되는 것들을 만든다든지, 예전에 그 학생들 중에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애완동물한테 밥을 줘야 되는데 네, 한꺼번에 놔주면 얘가 한꺼번에 먹고 배가 볼록해져 있으니까 자기가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타이머에 맞춰서 뭐 시간대별로 이렇게 사료가 제공되는 그런 것들을 창안해서 계획서를 내갖고 발명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나의 불편함이라든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이렇게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좀 이용하는 이런 활동들이 좀 있다라든지, 또는 어플 개발, 앱 개발. 요즘 그 교내 활동 중에 그런 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지역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또는 내가 제안할 만한 앱 개발 계획서를 제출해봐라.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내가 실생활에서 불편했었던 점을 체크하거나 또는 교내 활동에서 내가 우리 학교 생활에서 불편했었던 점을 조금 개선하거나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이런 것들 제안 계획서를 내서 이제 대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교내 대회에. 그래서 이런 어플 개발이라든지 앱 개발도 사실은 이 관련 학과로 지원하고자 할 때 좀 유의미한 활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4차 산업,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발빠르게 신설학과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미래 사회의 인재로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이 지금 하나 두 개씩 더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미리미리 체크하셔서요. 이에 대한 준비 전략을 세우시는 게 3학년 때 내가 원하는 학과로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입시양명이었습니다.